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클래스 SV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고리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히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제를 통해서 알고리즘 SVM이 어떻게 분석 방법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EC-TM을 통해서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클래스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하나의 클래스로 군집화하고 이 클래스를 벗어나는 이상치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원클래스 SVM에서는 저차원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한 고차원으로 매핑한 후 고차원으로 매핑된 퓨처 공간에서 선형 분류 평면을 통하여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군집화합니다. 즉, 우측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선형 분류 평면의 한쪽에 위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쪽에 위치한 데이터들을 이상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서포트 벡터 머신의 마진 최대화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원클래스 SVM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원클래스 SVM을 수행하기 전에 그림과 같이 고차원의 퓨처 스페이스로 데이터 매핑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진 개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마진은 선형 분류 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왼쪽 그림의 케이스 1에서는 선형 분류 평면과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가 1이므로 마진이 1이고 오른쪽 그림의 케이스 2에서는 선형 분류 평면과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가 2이므로 마진이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케이스 2가 케이스 1보다 마진이 크므로 일반화 오류가 더 적으리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클래스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만약 데이터가 선형 분류 평면 위에 존재할 경우 1로, 즉 클래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고 아래에 존재할 경우는 -1, 즉 클래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별해 줍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할 시 최대한 현재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묶을 수 있도록 선형 분류 평면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고차원 공간으로 데이터를 매핑한 후 하나의 클래스로 군집화하기 위해 선형 분류 평면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클래스 SVM은 다른 서포트 벡터 머신 활용 알고리즘과 같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마진을 최대화하는 조건만 있게 된다면 선형 분류 평면은 데이터로부터 한없이 멀어질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리진을 가상의 점으로 생각하여 이 오리진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인자를 넣어줍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반대쪽 끝방향으로 선형 분류 평면이 한없이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slack variable이라는 인자를 넣어줍니다. 기본적으로 원클래스 SVM의 목적은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군집화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가 이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일정의 페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slack variable은 이러한 페널티의 역할을 합니다. 즉, 데이터의 반대쪽 끝방향으로 선형 분류 평면이 갈수록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페널티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림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은 여타 서포트 벡터 머신 활용 알고리즘과 같이
마진을 최대화하여 일반화 오류를 줄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번식을 통해서 범주를 나누는 선형 블루 평면을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정해 줍니다. 이 원리는 원점을 가상의 점으로 생각하고 이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인자 로우 값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원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설정하려 하면 선형 분류 평면이 한없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번식의 슬랙 베리어블을 추가시켜줍니다. 슬랙 베리어블은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들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1, 2, 3의 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면이 결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들이 선형 분류 평면 위쪽에 위치해야 한다는 제약식입니다. 넘어갔네요. 물론 이때도 평면 아래쪽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들 위에 슬랙 베리어블을 인자로 추가합니다. 자, 이제 원클래스 SVM을 사용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예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앞서 LOF 알고리즘을 먼저 공부하신 분이라면 LOF 알고리즘에서 사용했던 예제와 동일한 예제입니다. 세포질이 있고 그 세포질 안에 대장균이 사는데 만약에 다른 그러한 데이터들로 이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세포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다른 곳에 대장균들이 사는 그런 데이터들, 섞여있는 데이터들을 알고리즘에 적용시켰을 때 과연 세포질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대장균들을 이상치로서, 즉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로서 뽑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원클래스 SVM의 주된 목적입니다. 자, EC마이너의 원클래스 SVM 노드를 활용하여 모델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에 원클래스 SVM 모델 노드를 연결한 후 그 속성 창에서 다음과 같이 속성 값들을 지정해 줍니다. 먼저 커널 유형은 리니어, 폴리노미얼, RDF, 시그모이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그리는 커널 펑션에서 사용될 차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 감마 값은 이 커널 펑션에서 사용될 감마 값을 지정해주고 이 네 번째 거는 커널 펑션에서 사용될 코에피시언트 값을 지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new는 v 값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이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바운더리의 타이트니스를 정해주는 척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표시창을 연결한 이후에 모델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다이아몬드 모형의 모델링 노드가 나옵니다. 이 모델링 노드를 활용하여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이 대장균들의 위치가 섞여있는 이 데이터를 연결하는데 이 중간에 필터 노드를 통해서 먼저 이따가 EC마이너 잠시 후에 EC마이너 TM을 활용하여 실제 구현할 때 보다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이 6번째 필드는 분석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결과값으로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것이 아닌 이 마지막 점선으로 만들어진 화살표로 바꿔주고 원클래스 SVM 모델링 노드를 연결한 후 형태 변경을 통해서 이 필드 6번째 필드와 마지막 원클래스 SVM의 예측값을 이산형으로 바꿔준 이후에 그리고 화면 표시를 연결하고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EC-TM을 통해서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포질에 서식한 대장균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자, 여기에 원클래스 SVM을 연결한 이후에 속성창에서의 옵션 값들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주고, 자, 화면 표시를 통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모델링 노드로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델링 노드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오고, 테스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드 6이 0인 거는 세포질에 대장균이 사는 경우, 끝부분 1은 세포질이 아닌 곳에 사는 대장균의 경우를 이렇게 1로서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거 대신 이거 똑같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를 연결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6번째 필드는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값을 서로 비교하는 데는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제외가 아닌 이렇게 분석에서는 포함되진 않지만 결과값에는 살아남는, 결과값에서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점선으로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원클래스 SVM 모델링 노드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링 노드를 연결을 하고 형태 변경해서 이 두 가지 값을 이산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화면 표시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필드 6은 자, 실제 이 값이고 이 마지막 8번째 컬럼에 존재하는 이 원클래스 SVM Y 값이 바로 예측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모델이 얼마나 예측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분석에서 표에서 교차표로 간 다음에 자, 우리의 비교 대상이 6번째 필드를 분석 변수로 원클래스 SVM YS를 열 분석 변수로 보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교차 통계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원클래스 SVM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